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3단계 결선 배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선에 오른 중앙 학생과 한영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전 시간 20분이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충분히 실력을 발휘했다고 싶으면 사회자 직권으로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토론 주제는 국가 안위를 위해서 민간 인력의 군사와 민간 군사 기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마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민병대라든지 러시아 지난번에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있었던 바그너 그룹 이런 것을 알 수 있듯이 정규군이 아닌 그러니까 비정규군 또는 어떤 면은 군대라고 볼 수 없는 어떤 민간 이제 군사 조직들 그런 것들을 지금 주어진 이제 주제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 중앙이고 반대하는 입장이 이제 한미왕입니다. 그러니까 두 왕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규군 어떻게 보면 정규 조직을 이제 군사 조직을 제도적으로 이걸 이제 적절한 표현이 민간 군사 기업 그런 민간 인력이 군사화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인지 제도적으로 아마 법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입장이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배틀 원칙과 지난번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2분 정도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제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시작. 네,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 안위를 위해 민간 인력의 군사화와 민간 군사 기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주광현입니다. 저는 우리 군은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시작으로 하여 20여 년 가까이 양적 중심의 군 구조에서 질적 중심의 군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조와 방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방 인력에 대한 고정관념, 방역제도 운영의 경직성, 국방 혁신 기조와의 부정합성 등의 이유로 인력의 정의화는 갈수록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병력 자원 부족으로 격정 병력의 충원이 어렵고 병력 의무에 대한 개인과 국가사회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인력을 정예화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최적화된 숙련된 국방 인력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인력 구조 개편을 통해 군 구조 혁신의 견인 및 선도하여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성장 동력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병력 제도와 변화 혁신은 불가피합니다. 다음에 몇 가지 관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병력 제도로서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장 환경 측면으로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 첨단화와 우주 및 사이버 등 다 영역으로의 확장, 비군사적 위협의 확대 등 현대적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첨단 미래 기술을 적용한 다재다능한 미래형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입니다. 사이버 안보 등 비군사적, 비전통적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민간과 군의 역할이 모호해짐에 따라 민간 분야의 전문 인력이나 조직을 군에서 활용하여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병력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논쟁 국가 안위를 위해 민간 인력의 군사와 민간 군사 기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가의 주제에 대해서 절대로 제도적으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리왕입니다. 네, 우선 찬석 측께서 전장 환경이 변경됐고 사이버 과학 발전으로서 민간과 군 역할에 모호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보충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선 제가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민간 군사 기업을 보겠습니다. 민간 군사 기업 PMC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 지원 기업과 군사 자문 기업 그리고 군사 공급 기업 구분되는데 이제 군사 공급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대리로 하고 이제 그 경비를 대신하고 이제 그 나라의 국방적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윤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민간 군사 기업은 어디까지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익 간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최우선순위는 언제나 이윤 창출인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민간 군사 기업이 전쟁 업무를 맡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이제 공공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쟁을 이제 사적 이윤을 충고하는 민간 군사 기업이 담당하게 된다면 거기에 오는 윤리적인 그런 공백이나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 군사 기업이 이제 그런 전쟁을 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는가 그걸 이제 국가기관이 일일이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제 현재 대한민국 징병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신체 검사와 이제 정신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국가 방위를 시킬 수 있게 적합한 사람인가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를 이제 민간 군사 기업에 맡기게 된다면은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국가 안위를 오히려 실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이제 그 민간 군사 기업은 사실상 한 국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안보를 대리하게 된다면은 그건 이제 오히려 이제 국가가 가져야 되는 정치적 부담을 민간 기업에게 전가하는 역효과까지 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우려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문제없이 잘 실현시킬 수 있는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민간 군사 기업을 이제 고용했을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민간 군사 기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할 때 이 뜻은 민간 군사 기업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임무 수행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태도도 평가하여서 계약을 연장하든 혹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쟁자들끼리 경쟁을 시켜가지고 훨씬 더 임무 수행뿐만 아니고 윤리적인 태도에 있어서 올바른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 답변 잘 들었고요. 윤리적인 평가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경쟁자가 생기면서 효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윤리적인 평가가 물론 민간 입장에서도 기업을 사람 뽑는 데 있어서도 평가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군대의 형태로 진행되기에는 다소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경쟁자가 생기면서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과정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예를 들어 바그너 그룹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때 활약했던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여러 용병으로서 외국의 분쟁들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더 이윤이 커지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끝내지 못하고 일부러 질질 끄는 그런 모습까지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런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민간 기업의 명확한 한계가 아닌가. 이것을 이제 국가 차원의 국가가 맡겨도 되는 것인가.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문제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역 차원의 감소의 문제는 이제 앞서 토론 주제이기도 했던 여성 징병제라든지 복무기간 연장이라든지 군사과학화 등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간 기업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그너 그룹의 예시를 드시면서 이 민간 군사 기업이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지 않고 오히려 질질 끌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민간 군사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 군사 기업을 고용할 때 국가가 국방부에서 계약한 이 보수 체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주주들이 경영자를 고용할 때도 경영자들에게 어떠한 보수를 어떻게 제공하냐에 따라서 경영자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것처럼 바그너 그룹이 전쟁을 질질 끈 것은 그것이 자신의 이득이 되기 때문인데 그럼 그게 이득이 안 되게끔 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고용주인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게끔 보수 체계를 만들어줍니다. 그 보수 체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용병그룹의 가장 활발하고 대표격인 바그너 그룹의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우려점이 있는데도 단순히 이제 보수 체계를 잘 정비하면 된다. 국가가 맞게 국가의 이득이라고도
하기 힘들지만 그런 이제 안보에 적합하게 바꾸면 된다 보수 측에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확히 그걸 평가할 수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에 관해서 전문가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전쟁 지속 기간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니 자신들이 맡긴 임무를 수행 완료했냐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할 경우 빠르게 임무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보수 체계에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이득을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신속성의 문제로 가게 된다면 신속하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효율성만 따지다가 그런 전쟁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률적인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이제 민간 군사 기업이 위탁받아서 이제 해외에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 등에 있어서 전쟁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 이제 PMC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해체하고 새로 만들면은 법리상 계약법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이제 뭐 A라는 법인으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해체하고 A 다시 약간 비슷한 유사 법인으로 다시 등록하는 등 이런 책임 소재의 불분명한 문제가 큽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리적인 문제, 보수 체계를 아까 말씀드린 신속하게 끝내는데 너무 중점을 둔 나머지 전쟁 범죄에 일으켰을 경우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인 문제, 전쟁 임무 수행 자체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전쟁 범죄 일으켰냐 안 일으켰냐 혹은 일으켰다면 어느 정도나 심하게 일으켰냐를 이 보수 체계 안에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죄송한데 제가 아까 DA 얘기하신 거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런 이제 전쟁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제 법인을 해체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법인을 해체하고 다시 비슷한 같은 사람들이 모였죠. 다른 이름으로 법인을 세우게 되면은 이제 기업과 법인이라는 특성상 이제 계약 관계에서 계약 법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전쟁 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이제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실추될 수 있고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 민간 군사 기업이 아니고 만약에 정규 군인을 파견했을 때 했고 그 군인들이 전쟁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이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범죄 혹시 일으켰던 사례가 있으신지? 그 사례를 만약 그런 경우 발생했을 경우는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예시를 들자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해외로 파병을 가서 전쟁 범죄를 일으켰던 경우는 월남전의 예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군의 병사가 베트남에 가서 이제 일으켰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차원에서 충분히 사죄를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제 배상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국가 단위에서의 그런 협력이 힘들다. 이제 탈바꿈만 하면 된다. 이제 이윤이 제일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좀 논의를 조금 더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 토론한테 미안한 좀 그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계 그러니까 이제 PMC 거기 뭐 제일 첫 번째 그룹이 이제 G4S라는 그 연구의 그룹인데 하여튼 뭐 약 62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군사 그룹인데 2012년 매출액이 12조.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조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추정되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이제 그 이익을 맡고 있고요. 주요 활동이 뭐냐면 범죄자 호송, 경비명, 무작 경비원 용역, 감시 모니터 설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치하러 가서 막 총 들고 그냥 쳐들어가고 이런 것도 물론 이제 포함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외에 많은 것들도 이제 여기에 범위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논의를 조금 더 좀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논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국 군인을 파견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국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조치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사실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이제 PMC나 뭐 어떤 이제 조직을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첫 번째 모에서 보듯이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나라 국익위해서 해야 될까? 이제 사실 논점을 좀 좁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규군 한국군을 예를 들면 월남전에 갔을 때 그러니까 월남전에 우리 한국군이 전투가 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그 민간인 학살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이제 후유증이 많잖아. 우리도 지금 뭐 정부 공적으로 사과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걸 예를 들면 이제 그 다른 어떤 민간 조직을 확인할 수는 어땠을까? 예를 들면 이제 그와 유사한 상황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조직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국방부나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게 어떻게 있냐 이거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좀 논점을 좀 좁히죠.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네,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제 월남전 같은 경우에 한국 정규군이 아니라 민간 군사 기업이 위탁해서 가면은 오히려 국익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논점에서 말을 해보자면 제가 아까 입론에서도 시작 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군사 기업에서 그렇게 이제 용병을 파견 나가는 것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의 정책이고 한 국가의 정치적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민간 군사 기업에 위탁하게 된다면 그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정치인들, 또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결코 이제 올바른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이제 위상이나 국익의 측면에서도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군사 기업을 해외에 파견했고 그로 인한 정치적인 리스크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민간 군사 기업 제도적으로 말할 때 그런 경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말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인원 때 말씀드렸던 사이버 안보 등 비군사적, 비전도적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니까 그런 분야에서 기술 협력의 목적으로만 민간 군사 기업을 제도적으로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전투하는 전투 병력들은 우리나라 국군을 이용하는 이렇게 좀 모든 범위에서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범위, 특히 기술력 관련해서 고용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용병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적 행위를 군사기관이 위탁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논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뒤에서 기술협력권을 그치지 않나 좀 지금 논점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물론 기술적인 협력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완전히 민간과 군사를 제도화해서 협력하는 것은 조금 간격이 있지 않나. 그 제도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기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어떤 어폐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민간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행위는 폭력에 기인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한 기업에서 행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라는 것은 국가가 다스려야 되고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위탁해서 맡긴 그러니까 국가에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민간 기업이 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군사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가는 이제 자기 국민들의 안위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해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 주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군사 기업을 이용하지 말고 국군을 사용하되 아까 R&D나 과학기술 관련해서 사이버 공격 혹은 이제 미래의 전투는 육해공뿐만 아니고 사이버상 혹은 우주선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 협력을 하자는 뜻이에요. 네, 물론 민간과 군의 협력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국방부의 계획도 그걸 발전시키는 것이 입장이고 하지만 오늘의 논제가 민간 인력을 군사화시키는 거와 민간 군사 기업을 아예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논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간의 과학기술과 협력을 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는 좀 논의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다면 좀 논의를 좀 제 사회적 걸로 이 박은호 그룹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뭐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알겠지만 그 박은호 그룹이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걸 좀 논의를 구체적으로 그걸로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박은호 그룹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저희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박은호 그룹 같은 예시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집행하거나 이제 폭력을 행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제 민간 단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국가 시민들이 이제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가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민간 군사 기업에게 위탁하고 개인의
그런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맡기게 이렇게 되면 그런 바그너 그룹 같은 어폐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바그너 그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의 용병인데 그 바그너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러시아의 이제 국가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결코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룹이 이제 이윤을 내고 국가 발전을 이바지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국가 안위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결코 저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생은 동일한 입장인가요?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이제 여기 한령 학생하고 똑같은 입장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가 없는가요? 같은 입장이에요? 아니면 논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민간 군사 기업을 고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니까 고용하는 거지만 고용함에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적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는 아주 좀 군사기업이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당위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러시아가 왜 바그너 그룹을 고용을 했을까요? 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 수가 모자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않겠습니까? 민간 군사 기업이 전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에 따라서 바그너 그룹을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쟁 범죄나 전쟁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지만 하지만 전쟁의 효율성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있어서 전쟁의 역할이 있어서 민간 군사 기업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존재한다면 민간 군사 기업을 제도적으로 도용하는 것이 마련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논지를 바꿔서요. 지금 실제로 이제 이게 전체적인 주제가 지금 뭐냐면 여성 이제 국가방위에서 여성 병역 의무를 이제 실시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면 그 주제와 관련시켜서 우리나라 지금 여성 인력이 국방 인력 부족하니 그러니까 이제 여성 인력을 뭐 이렇게 징집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와 연관시켜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족한 군인 수를 이제 정규 군으로 채우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민간 조직을 가지고 부족한 군사력을 채우자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입장인가요? 각자 뭐 찬성반대를 떠나서 한번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이제 민간 인력을 군사시켜서 하거나 민간 군사 기업을 아예 도입을 해서 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나 국가와 민간이라는 그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그런 과학기술 협력이나 일부 업무 분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이제 제도화시켜서 아예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이고 또 그런 여성징병제 관련해서도 그런 부족한 병사 인력을 여성징병제라는 대안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군복무를 연장한다던가 아니면은 물론 민간하고의 협력을 강화해서 과학 기술의 수준을 높여서 그런 무인화되는 군사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현재 저출산을 해서 우리나라 군의 성비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그것을 이제 여성 또 징병아 양성 징병제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여성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 문제는 저출산이 발생한 문제고 여성을 징병할 경우 저출산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는 여성 징병제보다는 현재 국방부에서 진행 중인 국방위 4.0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화, 첨단 과학기술화나 무인화 혹은 민간 군사 기업을 통한 질적 향상, 당적인 군사가 아닌 질적 정예 병력을 육성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하여튼 이게 이제
강제로 어떤 의미로 찬성반대로 입장을 나눠놔서 오히려 좀 입장을 바꿔놨으면 그런지 좀 더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두 학생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걸로 오늘 이제 그 제2의 토론 배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